그런데 뜬금없이 10월에 이렇게 축구 정리하는 남자를 시작하려니 어떤 정보가 제일 가장 중요할까? 어떤 게 이 시점에서 아는 척하기 좋을까? 생각해보니 K리그 이제 곧 파이널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들어가세요! 아니 파이널 라운드가 뭐야? 아니 강등 걱정을 하는데 K리그가 승강제가 있었나? 작년에는 내가 스플릿 라운드라는 걸 본 것 같은데. 이번 축구 정리하는 남자에서 이 모든 세 가지 단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K리그의 승강제에 대해서 알아보려면은 프로축구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올라가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는 굳이 지금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가장 최근이었던 2005년으로 가봅시다. K리그는 한국 프로축구 연맹에서 주관을 하는 대회고, 내셔널리그는 한국 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였어요. 애초에 승강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죠. 왜? 아예 계열이 다르니까. 근데도 어떻게든 승강제라는 거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뒤 안 보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승강제라는 게 실패를 했었죠. 2006년에 이 내셔널리그의 우승팀인 고양 국민은행이 승격을 거부했습니다. 벌금을 10억 원이라고 얘기하니까 까짓 거 벌금 낼게 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고양 국민은행의 1년 운영비는 약 10억 원이었습니다. 그럼 까짓 거 벌금 내고 해체해. 안 해. 이래 버리니까 벌금 부과 안 할게 라고 얘기를 하게 됐죠. 그 결과 이제 처벌은 승점 20점 삭감이라는 아주 간단한,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시에 축구계가 뒤집어졌었으니까 승점 20점이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도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다음 시즌인 2007년 울산 현대미포조선이 내셔널리그 우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승격을 포기했죠. 이 당시에 조금 더 복잡했던 게 울산 현대미포조선은 당시 2위였고 다음번에 우리가 이제 우승하면 승격할게 라고 얘기를 했지만 거부를 했으니까 조금 더 큰 상황이 아닌가 했는데 이번에는 승점 10점 감점으로 끝이 납니다. 어쨌든 2년 내내 승격 거부 사태를 맞이했으니 프로축구연맹이나 실업축구연맹은 승강제 도입을 무기한으로 연기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뭔 개소리야! 여기까지 들어보면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니 승격을 할 수 있는데 그걸 거부를 해? 바보 같은 놈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프로축구연맹도 실업축구연맹도 이 승격을 했을 때 뭐가 좋은지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외국의 유명한 리그들, 유럽 4대 리그, 5대 리그를 보여주면서 이제 올라가면 천문학적인 광고료와 너희들이 얻을 것들이 많아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왜? 우리나라 축구는 큰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중계권료도 저렴하고 광고료가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기업에서 돈을 퍼주면서 사회적 환원 활동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009년 AFC 아시아 축구 연맹에서는 승강제를 시행하지 않은 축구 리그에게 2012년부터 AFC 챔피언스 리그, 우리가 ACL이라고 부르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 수의 불이익을 받게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아챔 티켓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K리그는 어떻게든 승강제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2013년 마침내 승강제라는 이름의 정책이 시작되죠. 그런데 웃긴 건 당시에 승강제 없으면 아챔 티켓 줄일 거야 라고 했던 회장이 그만두고 그 정책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승강제를 도입해야지 라고 생각하니까 한국에서는 어떤 방식의 승강제가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보통 축구 팬들은 EPL의 승강제, 1부, 2부, 3, 4, 5 막 밑에까지 승강제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승강제에만 익숙해졌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의 J리그, 스코틀랜드의 SPL, 네덜란드의 에베리디비제를 현장 실사하면서 어떤 게 가장 맞을까 찾은 결과 2012년에 스코틀랜드식인 스플릿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리그 내 팀들이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경기를 치른 다음에 딱 반으로 잘라서 상위 50%와 하위 50%가 서로 다른 조를 이뤄서 그 안에서 경기를 펼치는 스플릿 시스템이었죠. 당시에는 16개 팀이 K리그 안에 있었는데 당장에 스플릿을 해서 8개 한 다음에 하위 8개 팀 중에 밑에 4팀을 잘라서 2부 리그 참여 의지가 있는 내셔널리그 팀을 합쳐서 새로운 2부 리그를 만들겠다 이런 또 복잡한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시민 구단들이 반대를 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팀 해체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어쨌든 이제 승강제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는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내 K리그 1, K리그 2
그리고 그 안에 스플릿 시스템과 승강제가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어쨌든 승강제 도입 이후에 K리그 1 소속팀, 그러니까 1부 리그 소속팀은 16개에서 14개에서 12개 팀이 돼서 지금은 12개 팀이 K리그 1 1부 리그에서 경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팀당 3경기씩 33라운드의 경기를 거친 다음에 상위 6개 팀과 하위 6개 팀이 최종 5라운드를 갖는 스플릿 라운드 방식이 생겼죠. 이번 2019 시즌에는 상위 스플릿에는 울산, 전북, 서울, 대구, 포항, 강원이, 그리고 하위 스플릿에는 상주, 수원, 성남, 경남, 인천, 제주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위 팀은 어떻게 되느냐? 12개 팀 중에 12위 팀은 K리그 2 2부 리그로 바로 다이렉트 강등이 됩니다. 그러면 11위는 K리그 2에서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K리그 1에 도전할 수 있게 된 팀과 홈앤어웨이 경기를 거쳐서 1부 리그에 잔류를 할지 2부 리그에 강등을 당할지 결정이 되게 되죠. 어쨌든 K리그 2에서 1위 한 팀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K리그 1으로 바로 다이렉트 강등을 해요. K리그 1의 12위 팀과 자리를 바꾸고 K리그 2의 2위, 3위, 4위 팀은 4위가 3위와 플레이오프를, 그리고 그 경기에서 승리한 팀이 2위와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승격 도전권을 갖게 되고, 여기서 승리한 팀은 K리그 1의 11위 팀과 승격 또는 강등을 결정짓는 경기를 갖고서 다음 시즌에 출발을 어디서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2013년에 대한축구협회는 한국축구 중장기 발전 목표인 비전 해트트릭 2033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럽식 디비전 시스템을 갖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프로의 K리그 1, K리그 2, 그리고 세미프로의 K3 리그, K4 리그, 그리고 아마추어의 K5, K6, K7까지 총 7부 리그를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K리그 1과 K2 리그, K3 리그가 있는 가운데에서 K3 리그가 K3 어드밴스와 베이직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걸 3, 4부로 쪼개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셔널리그 팀들도 희망하는 팀에 한해서 프로로 K3로 또는 K2로 편입하는 신청서를 얼마 전에 받았죠. 이 아마추어 K5, K6, K7 리그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조기축구나 생활축구인 동호회가 참가 신청을 하면서 2017년부터 142개 C분구 리그 생활축구 클럽 852개 팀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혹자는 K리그에 꼭 승강제가 필요한지, 스플릿 라운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 과거에 있었던 플레이오프를 부활시킨다면 조금 더 K리그 흥행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개인적인 축구 정리하는 남자의 생각으로는 과거에 있었던 플레이오프가 지금에 와서 꼭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지 의문을 갖게 되기도 하고, 긴 시즌 동안에 경쟁을 통해서 1위를 차지했건만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우승 타이틀을 뺏겨야 된다는 게, 꼭 뺏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뺏겨야 한다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축구 정리하는 남자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싶네요. 이 스플릿 라운드가 K리그 흥행에 방해 요소가 됐을까요? 이번 K리그 스플릿 라운드는 스플릿 A, 스플릿 B가 아니라 파이널 라운드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 리그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경기들, 우리는 어떠한 재미를 어떤 경기에서 찾게 될까요? 이제 곧 2019 시즌의 스플릿 라운드 첫 경기가 시작됩니다. 치열한 우승 경쟁과 치열한 강등 경쟁, 그리고 치열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 경쟁과 그래도 체면은 차려야겠다는 하위 스플릿의 상위권 전쟁, 더 볼거리가 많이 생긴 이번 K리그. 이번 시즌도 이변이라면 이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FC 서울이 강등 위기까지 가면서 하위 스플릿에서 시즌을 마무리했는데, 이번 시즌에도 전통의 강호 수원 삼성 블루윙즈가 하위 스플릿에서 경기를 치르게 됐죠. 하위 스플릿에 내려갔다고 해서 팬들의 마음이 변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팀이 다시 올라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을 하기도 하고, 이 상위 스플릿 팀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응원을 하겠죠. 더 많은 스토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K리그 승강 시스템, 그리고 K리그 스플릿 시스템. 이제 이 승강제와 스플릿 라운드, 그리고 파이널 라운드가 조금은 정리가 되셨나요? 이 승강제는 말 그대로 승강제, 그리고 스플릿 라운드는 상위 50%와 하위 50%가 두 개 조로 나뉘어서 시즌을 마무리하는 경기를 갖는 라운드, 그리고 파이널 라운드는 이 스플릿 라운드의 이번 시즌 이름이라는 거,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죠?
축구 정리하는 남자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조금 더 K리그와 가까워진 것 같나요? 이제 K리그가 막바지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FA컵 결승이 남았고 K리그 경기는 5경기 그리고 승강 플레이오프 경기가 남았죠.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기까지 축구 조금 더 재밌게 보시고 채널에서도 보시고 기회가 된다면 경기장, 집 가까운 경기장에 가서 직관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축구 정리하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들어가세요!